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11개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의 수시 고교 유형이 어떠했는지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9개 지방 거점 공립대학교들이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 고교 유형을 분석하며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 고교 유형 분석 콘텐츠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간혹 지방대학교의 존폐 위기로 지방 거점 공립대학교에 입학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지방 거점 공립대학교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해 지역 내에서 입지가 나름대로 탄탄하기도 하고 수도권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는 단점을 제외하고 아웃풋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거점 공립대학교 진학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지방거점 공립대학교들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콘텐츠도 게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콘텐츠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지원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전형 지원 합격군이 변동 가능성이 높은 정원 외 전형은 제외하고 정원 내 전형을 중심으로 제작한 자료입니다. 다행히 삼성전자와의 계약 학과인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의 신입생 5명을 모집하는 학생부 종합 모바일 과학인재 전형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방거점 공립대학교의 정원 외 전형이 거의 저소득층 학생이나 농어촌 학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기회균형 전형들이어서 대다수 학생들은 해당 자료를 무리 없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9개 거점 공립대학교의 전형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다 정원 외 전형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콘텐츠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은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 및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9개 지방거점 공립대학교의 2023학년도 정원 내 수시 전형 고교 유형별 입학 인원 자료 및 고교 유형별 세로 행을 기준으로 그라데이션을 적용한 자료입니다. 강원대학교는 본 캠퍼스인 춘천 캠퍼스와 제2 캠퍼스인 삼척 도계 캠퍼스를, 전남대학교도 본 캠퍼스인 광주 캠퍼스와 제2 캠퍼스인 여주 캠퍼스의 인원을 분리하여 자료에 정리하였습니다. 고교별 유형 인원 비율은 가장 오른쪽에 기재된 소개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이고,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 자사고 출신 입학자 30명의 경우 2023학년도 경북대학교 전체 수시 전형 입학자 3,123명 중 1.01%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123명이 입학한 것은 해당 캠퍼스에서 5.55%의 비율을 차지하고, 더 적은 인원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114명이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 캠퍼스에 입학한 것은 해당 캠퍼스에서 14.06%를 차지하듯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똑같이 100명대로 입학했어도 캠퍼스별 인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인원 규모뿐 아니라 비율 지표도 살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산대학교에서는 과학고등학교, 외고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 합격생들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경북대학교에서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합격생들의 비율이 높은 모습입니다. 보통 지방거점 공립대학교에는 인근 지역권 출신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기 때문에 이 팀장이 2022년 지역별 고등학교 세부 유형별 학생수 자료를 체크해 보았는데, 부산대학교에 많이 지원할 만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고등학교의 비율이, 그리고 경북대학교에 많이 지원할 만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비율이 비교적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나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충북에 해당하는 충청권역에서 특히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영향으로 특목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높은데, 충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에 그리 특목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아 지역별 고교 세부 유형별 학생의 수와 완전한 비례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 나름대로 특목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분포하는 이유에는 첫 번째로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가 지방거점 공립대학교 중 입결이 높은 공립대학교여서, 두 번째로 경상도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과 멀어서 충청권처럼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비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비율이 낮아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정원 내 수시 전형 고교 유형별 입학 인원 비교 자료 및 해당 자료에 그라데이션을 적용한 자료입니다. 역시 고교 유형 중 일반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인원수만 살펴봤을 때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수시 전형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 일반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도 증가하고, 수시 전형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 일반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제2 캠퍼스는 수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제2 캠퍼스의 선호도나 입결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이탈하고 그 자리를 특성화 고등학교 수험생들이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는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나 외고, 국제고 수험생의 비율이 다른 지방거점 공립대학교에 비해서 높으며, 여전히 부산대학교에서는 과학고등학교, 경북대학교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이 많다는 경향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자료이며, 자료는 순서대로 2023학년도 교육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신입생 고교 유형 및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연도별 신입생 고교 유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지방거점 공립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의 고교 유형을 살펴보면 다른 대학 유형에 비해 특성화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들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특성화고 출신 수험생은
아예 지원하지 못하게 제한해두는 전형도 있고 지원 자격상으로는 제한이 없지만 특정 교과의 2주 단위가 몇 단위 이하이면 합격해서 제외한다는 식으로 세부 조건을 읽어봤을 때 사실상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합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들이 있다는 것은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들이 꽤 지원하고 또 합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원하실 연도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피셔서 지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것과 함께 정량 교과 내신 성적보다는 대학에 산출되는 환산 점수를 계산하셔서 이전의 입시 결과와 비교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검정고시 출신 합격자가 가장 많은 충남대학교의 검정고시 취득 성적에 따른 학생부 반영 점수를 살펴보면 인문 자연 계열에서 95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2, 3등급 사이, 90점에서 94점 사이의 점수를 취득할 경우 3, 4등급 사이 정도로 환산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합격자의 내신 분포가 상당히 넓은 지방거점 공립대학교의 경우 노려볼 만한 학과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 첫 시험을 망쳤다든가 정시에 올인하고 싶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퇴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험생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니 혹시 이번 콘텐츠를 보시는 수험생 중 검정고시를 준비할 계획에 있으신 학생들께서는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들이 많은 학교는 어디인지 각 학교에서 검정고시 취득 성적을 몇 등급으로 환산해주고 있는지 등의 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등학교 수험생들은 보통 내신보다는 서류 및 비교과에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역시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많이 합격하였습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에도 서류평가를 도입하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혹시 특목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의 비율이 늘어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인 만큼 특성화고 출신 수험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일반 고등학교 수험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드렸듯 입결이 높은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의 경우 특성화고 출신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강원대학교 제2캠퍼스,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와 같은 제2캠퍼스들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입결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수험생은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비교적 입결이 낮은 공립대학교에서 합격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논술 전형과 실기실적 전형의 경우 석 소장님께서 주요 32개 대학 고교 유형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해 주셨듯 고교 유형보다는 실기고사와 논술 점수처럼 개인이 역량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다른 분석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개 지방거점 공립대학교 중에서 논술 전형은 경북대학교 논술 AAT 전형 및 부산대학교 논술 전형, 논술 지역인재 전형이 유일하니 논술 전형에 도전하실 수험생들께서는 참고하시고 내신보다는 논술 실력 및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외고 국제고 출신 수험생들도 논술 전형에 많이 합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도 지방거점 공립대학교 입시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